정말 저도 놀랐는데요. 자가배합 농장에서 이거 딱 3가지만 바꿨는데 한우 출하 성적이 단기간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그 3가지가 뭔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3가지는 바로 조사료, 농사료 비율과 사료의 스펙, 그리고 사료의 가지수입니다. 아마 오늘 내용은 지금 자가배합을 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성적이 얼마나 짧은 시간 만에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보여드릴게요. 해당 농장은 일반 농장으로 한우 500두 이상을 사육하고 계시는데요. 기존 출하 성적은 평균 도축 완령 33개월에 평균 도체중 470kg, 근내 지방도는 6.5였습니다. 규모가 있으시다 보니 한 번 출하할 때 한두 마리가 아닌 5톤차 한 차 물량 7, 8마리씩을 출하하시는데요. 그래서 출하마다 성적은 큰 편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출하 개월령 대비 근내와 도체중이 아쉬운 수준이었는데요. 조농비와 사료의 스펙, 사료의 가지수 이 3가지를 8월에 바꾸고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큰 성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내 지방도가 점점 개선되는 게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출하 성적은 불과 3, 4개월 만에 근내 지방도는 1, 도체중은 20kg 정도 늘어나면서 출하 개월령은 2달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이 성적은 따로 소들을 골라 뺀 것이 아니라 개월령이 된 개체들이 밀려서 자연스럽게 출하되면서 나온 자료입니다. 오히려 농장 사장님은 본인 농장에서 낳은 소들이 아니라 입식 송아지들로 나온 데이터라 이 성적에 더 놀라셨어요. 이 성적을 보고 이런 생각을 분명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성적이 3개월 만에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 그냥 타이밍이 잘 맞아서 8월 이후에 출하한 소들이 유전 능력이 좋았던 거 아니야? 라고요. 이 소들의 개체 번호는 농장 사장님께서 공개를 원하지 않으셔서 공유는 어렵지만 출하된 개체들의 근내 지방도 유전 능력을 평균 내어 보면 출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출하 결과가 이렇게 유의미하게 달라질 정도의 편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평균 근내 7.9라는 성적이 워낙 높은 성적이라 1년 내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출하 두수도 한두 마리가 아닌 5톤차, 세차 분량의 총 21마리의 데이터이고 이렇게 이전과 이후 명확할 정도의 추세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사료나 사양 관리가 바뀌고 그게 출하 성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성적이 바뀌었으니까 농장 사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이 농장에 저희가 조정해드린 것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료, 농사료 비율입니다. 반추위와 백고래를 발달시키기 위해 육성기 구간의 조사료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농장들이 있는데요. 일단 자가배합 TMR 사료에서 조사료 함량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면 소들이 사료를 충분히 먹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TMR 사료는 조사료와 농사료가 섞인 형태죠. 여기서 조사료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영양소 농도가 높은 농사료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료의 스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농장의 배합비를 받고 자가사료의 성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역시 조사료 비중이 많이 높고 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료의 영양 스펙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육 개월은 계속 길어짐에도 성적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먼저 기존 배합비에서 건물 기준 조사료 비중을 약 5%에서 10% 정도 줄이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료의 영양 스펙인데요. 해당 농장의 기존 자가 육성 사료의 수분은 49.1, 조단백은 7.8, TDN은 35.9, 후기 사료는 수분 44.4, 조단백질 10, TDN 41.1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분이 높고 조단백은 오히려 후기가 육성기보다 훨씬 더 높은데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저희 제품 중 자가배합 농가를 위한 올인원 발효사료 제품을 접목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사료 스펙은 육성 기준 수분이 38.8, 조단백이 9.9, TDN은 42.5로 올라갔고 후기 사료는 수분이 40.5, 조단백이 9.1, TDN은 46.4로 높아졌습니다. 사료를 배합하실 때는 농장 사장님이 기존에 만드시던 자가 발효 사료를 일부 혼합하여 쓰고 계신데요. 그래서 실제 영양 성분과는 약간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수분은 낮아지면서 영양 스펙은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사료의 가지수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농장의 자가 배합 방식은 베이스 사료와 미강,
비지, 맥주밥 등을 이용해 한 가지의 자가 발효 사료를 만든 뒤 육성과 후기소에게 공통으로 급여를 하면서 조농비만 다르게 하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자가 발효 사료를 육성후에게 급여할 때는 발효 사료 1톤에 조사료를 2롤에서 3롤, 대략 1톤 정도 넣고 후기소에게 급여하실 때는 같은 발효 사료 1톤에 조사료를 200kg 정도만 넣는 방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한 가지 사료로 비유구 전 구간의 영양 스펙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후기 구간의 조사료 비율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육성기 사료보다 후기 사료의 조단백이 높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농장도 한 가지 사료가 아닌 구간별로 사료를 나눠서 만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사료의 가지수, 품목이 많으면 그만큼 노동력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로 통일을 하신 건데요. 풀만 넣고 배합을 하면 되는 저희 올인원 육성 발효 사료와 마무리 발효 사료를 이용하시게 되면서 한 개로 통일해서 전 구간 급여했던 사료를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사료의 가지수는 늘어났지만 저희 올인원 발효 사료 제품에는 기타 첨가제나 추가 원료 없이 풀만 넣고 배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노동력은 오히려 줄이면서 육성기, 후기 이렇게 소들의 사육 단계에 더 알맞은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게 된 거죠. 아마 내가 원료를 직접 사서 배합하는 게 아니라 배합이 되어 있는 발효 사료 제품을 이용하면 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현재 저희 올인원 발효 사료의 경우 육성이 360원, 마무리가 380원에 출고되고 있는데요. 만약 농장에서 직접 조사료 작업을 하는 경우 보통 조사료의 키로당 원가를 150원 정도로 보는데요. 이 경우 완성된 육성 사료는 키로당 277원, 마무리 사료는 343원 정도 수준입니다. 실제 급여 프로그램 기준으로 보면 거세후 24개월 사육 기준 대략 350만 원 정도의 사료비가 들어가는데요. 원료를 직접 구매해서 자가 배합을 하시는 농가분들의 사료비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통 농장에서 자가 배합을 하면 적게는 5가지에서 많게는 10가지 내외의 원료들을 이용하죠. 그런데 결국 이 원료들도 대부분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서 각각 구매를 합니다. 여기서 유통 마진 때문에 당연히 원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품목별로 10톤 내지 20톤 이런 식으로 많지 않은 양을 구매하다 보니까 농장 입장에선 좋은 조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료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당연히 개인 농가보다 쓰는 원료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다 보니 농가에 유통되는 원료들보다 좋은 품질의 원료들이 저렴한 가격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낮춘 원가를 대리점이나 협회, 조합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유통 단계 없이 공장에서 농장으로 직접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자가 배합 수준의 원가 절감이 가능한 거죠. 저희는 제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사료의 스펙도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 발효사료 제품의 수분은 41%이고 육성은 건물 기준 조단백이 20%, TDM은 77% 수준이고 마무리 발효사료의 조단백은 17%, TDM은 85% 정도입니다. 아마 이 정도 스펙의 사료를 개인 농가에서 원료를 모두 구매해서 만드신다면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가격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이 나오실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경기 TMR 사료는 가격도 저렴하고 먹이면 저렇게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구나 한번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잠시만 멈춰주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농장이 경기 TMR 사료를 급여하고 저희가 제안해드린 배합비로 변경을 하면서 단기간에 성적 향상이 된 것은 맞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농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농장은 저희가 제안드린 방식이 잘 맞아 들어가면서 그 결과값이 생각보다 빨리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우 농장을 운영하면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 큰 사업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바꾸는 것은 꼭 신중하셔야 해요. 절대 성급하게 저희 사료를 주문하시지 마시고 출하 성적을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접목해보세요. 첫 번째는 농장에서 만들고 계신 자가 TMR의 조농비 점검하기, 두 번째는 매년 개량이 되어가고 있는 소들에게 맞춰서 내가 만들고 있는 사료의 영양 스펙이 충분한지 너무 낮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자가 사료를 단일 품목으로 만들어서 급여하고 계시다면 구간별 소들의 영양소 요구량에 맞춰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사료를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